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2003년에 여기에서 랭귀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외국 화보 보면서 이탈리안 곡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걸 보면서 와 얘네들은 정말 어메이징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색을 쓸까? 그러면서 그걸 카피캣은 아니었지만 카피를 하는 정도로 제가 많이 이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웨스턴 컬처는 어떨까? 한국에서 아무리 그냥 카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해외 활동이 하는 아티스트가 많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화보를 보면. 네, 정말로 감히 내가 거기 촬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고 그래가지고 2002년에 제가 유학을 한번 가보고 싶다. 언어 쪽으로 메이크업. 어느도 메이크업 스쿨이든 뭔가 이렇게 내가 있는 이 한국에서의 이런 그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뭐랄까 내 작업에 대한 세계 그게 좀 답답하고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난 그 여기 세계가 있다고 느끼기 한국에서 때문에. 하는 화보는 그러니까 패션 화보인데 외국 브랜드 패션을 하고 그들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무조건 따라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그 문화를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런던, 파리, 뉴욕 세 군데 중에 어디를 한번 갈까 생각을 하다가 뉴욕이 되게 나한테 와닿았죠. 그래서 꼭 나갔더라고요, 뉴욕이. 와. 그냥 뉴욕이 나 같았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결정하고 이제 뉴욕을 왔죠. 그런데 와보니 그때 인터넷이고 그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술 지도 보고 다닐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도 보고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때 애니콜 있잖아요. 네. 그 전지현 이게 막 네. 선전하던 네. 화소 그래서 이게 약간 풀도 돌아가는 바로 보는 이런 거.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화수가 컬러 막 나올 때. 와. 그래가지고 여기 왔더니 막 냉장고 들고 다니는 모토 완전히 워키토키 막.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없어. 여기 진짜 느렸어요. 왔을 때 나 갖고 온 이거는 어메이징한 거였지. 그런데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스마트폰 나오기 훨씬 전이니까 인포메이션 얻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뉴욕이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왔는데 메이크업 스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FIT에 그 말하자면은 교육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평생교육원 같이 그 정식 코스는 아닌데 저녁에 와서 맞아요. 배울 수 있는 컨티뉴잉 클래스가 있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있죠. 그런 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보니까 그 컬러 스페셜리스트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티피케이트 주는 보니까 코스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하면 나오는. 그래서 그래 이거를 하자. 차라리 어차피 난 한국에서도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땄으니까 좋대. 여기서는 실습도 할 수 있겠다. FIT는 좋은 패션 좋은 학교니까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메이크업 스쿨을 가는 것보다 여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업도 듣고 그렇게 배워야 돼요. 나 완전 막 박치겠죠 맨땅에. 그런데 맞아. 사전이 이제 요만한 사전이 있었어. 에이스 거. 근데 그 뿅뿅뿅 소리가 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하는데 막 뿅뿅뿅 소리 나니까 사람들 쳐다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것도 묵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실습을 난 잘하니까 실습 때 막 그 애들이 희한해하는 거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그래서 내가 난 좀 그냥 그 약간 뭐랄까 우쭐하면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하니까 애들이 그다음 실습 시간 이후로 나한테 되게 무시 안 했어. 그리고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설티피케이트 그 클래스 끝날 때쯤에는 너 영어도 되게 많이 늘었다고 박수 쳐주고 아무튼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죠. 아티스트 아예 비자. 뉴욕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직접 와서 보니까 일할 수 있겠다, 일하고 싶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됐죠. 왜냐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비자 스테이터스가 안 되니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꿈을 자기가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싶으면 필요한 그런 비자를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다음에 준비를 다 해서 비자를 가지고 와서 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5년 걸렸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비자 받아준 거죠. 알고서 도전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일단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 발을 띄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전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언니는 자기가 계속 찾아내고 좁히고 좁혀서 그 길을 구축해온 느낌이 너무 들고 그냥 언니 아우라 자체도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되게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힘들었지만 하지만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 기회 자체에 너무 나는데 익사이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너무 공감해요. 나 진짜 여기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1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진짜 이 일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선 있을 수가 없는 일과 이 시티를 정말 사랑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11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좀 터닝 포인트 같이 느꼈던 그런 직업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그게 2010년에 제가 상을 하나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을 받았는데 그게 그 뉴욕 전체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안에서 받은 거죠. 나하라는 네. 그 나하가 노스 아메리칸 헤어스타일링 어워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어디더라 오스트레일리아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굵직굵직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 로레알이라든가 그쵸. 웰라, 뭐 레드캔 다 그쪽에 있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랑 고급 살롱이랑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팀 그들이 다 대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브 디 이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2009년에 이제 9월에 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아티스트 비자를 만들려면은 그 서류를 내야 되고 변호사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뉴욕에 미리 왔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뉴욕에서 직접 살기 전에 다 하고 이제 비자 받고 9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이제 변호사 선정하고 왔을 때 저 아는 포토그래퍼랑 작업을 하나 했어요. 바자 차이나 에디토리얼에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 그 되게 퓨처리스틱.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로레알에 있는 매트릭스 헤어 브랜드 있거든요. 네. 거기에 헤어 브랜드 그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일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나하 그 어워즈에 자기 작품을 출시하면서 저를 올해 아티스트 그 말하자면 후보자에다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된 거예요. 2010년에. 그래서 상을 받았죠. 근데 그거는 패션 필드는 아니고 뷰티 그 필드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상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시상식에서 영어도 못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대신 수상 소감도 해주고 완전 로컬 월드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아직도 땀이 막 나는데 전 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몬이었어요.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이름이 아몬이
저를 추천해주고 저는 거기서 아티스트 상을 받고 그다음에 수상소감 때 나와가지고 아무리 나와가지고 대신 성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 해주고 스윗하시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그러면서 매거진에 소개도 되고 그 헤어 매거진에 그리고 그들 이제 세계에서 내 메이크업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작업도 같이 하고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쪽 말하자면은 인볼브가 됐죠. 이 미국의 이 로컬 뉴욕 안에 진짜 이 시장에. 시장이 이제 인볼브가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는 팬 맥크레스 팀에 제가 들어가면서 완전 이제 패션 쪽으로 인볼브가 됐죠. 와 그럼 진짜 그런 버튼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팬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첫 작업이 켈빈 클라인 퍼퓸 그 켈빈 클라인 원 퍼퓸 있잖아요. 그 네. 작업이 첫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포토그래퍼가 스티븐 마이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막 이러셨겠다. 어안이 벙벙하셨겠다 살짝.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파비안 바론이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팬 맥크레스였고 헤어는 귀도 팔로우였고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는 칼 템플러였어요. 그러니까 그 팀에 제가 첫 작업이 그 팀에서 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때 몇 명이 있으면 10명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엄청난 그 스태프들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모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그 팀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 어메이징한 거는 제가 느끼지 못하고 들어가서 시작했죠. 그게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상 받은 것도 어리버리 어떻게 하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팬 맥크레스 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팀을 꾸리고 세계를 이렇게 패션위크 때는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겠죠. 저는 이제 2016년 이후로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펫이랑 이랬어 하면 그냥 다 끝난다고. 네,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혹독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혹독하거든요. 메이크업도 잘해야 되지만 이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눈치도 정말 이게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펫이랑 같이 작업하는 게 힘든 이유가 스태프들이 최고의 스태프들이잖아요. 실수 하나라도 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죠. 저는 진짜 운이 좋게 가방을 들거나 뭐 정리하는 스텝이 진짜 그 어려운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아티스트 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패드하고 같이 한 거여서 그냥 정말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한국 스태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영어 정말 안 됐는데도 특히 펫은 또 브리티시라서 잉글리시 악센트가 이렇게 이제 영국 악센트에 있어가지고 특히 저는 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뭘 원하는지 아주 그 말해줄 때 우리들이 영어를 못하는 걸 아니까 그냥 얘기할 때 뭐 고저스하게 해줘라 뭐 예쁘게 해줘라 그렇게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왜냐면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 그러면 그게 지금 원하는 거니까 그걸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줘야 돼요. 원래 좀 제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거든 습득력이. 근데 내가 만약 한국에서 메이크업 안 하고 여기서부터 했으면 정말 저는 이런 기회를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저 여기서 실수해서 잃어버린 기회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거는 한국에서 그나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게 다 시행착오죠. 그런 시행착오는 우리에겐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는 거,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야. 넌 나이도 많아. 거기다 결혼도 했어. 거기에 애도 또 애도 있어. 있어. 완전 핫하게 잘 나가려고 하고 있어. 이제까지 고생했잖아. 돈도 이제 좀만 하면 될 텐데 왜 나가?